예, 마지막 트레이드입니다. 마지막 메인 트레이드는 이제 콜로라도랑 캘거리 트레이드인데, 예, 캘거리가 이제 올로프손, 그리고 이제 맥스 커런, 2027년 2라운드, 2028년 1라운드,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왔고요. 콜로라도는 이제 카드리, 플러스 2027년 4라운드, 이제 이렇게 땡기면서 이제 콜로라도도 결국 이제 올인을 하네요. 콜로라도 이제 거의 반쯤 올인이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이 트레이드는 루아를 영입을 해오기 이전에, 예, 콜로라도가 이제 어디냐 카드리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예, 캘거리 수뇌부 쪽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캘거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올로프손, 커런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받아왔네요. 아주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일관적이기 때문에 어제 보셨던 거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직전 자원, 미래가 가까운 자원, 미래 자원, 이제 요거. 근데 어저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로프손 직전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죠. 득점형으로. 그리고 이제 커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21살이었나?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슬슬 프로 무대 좀 들어올 만한 그런 나이대거든요. 프로 무대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좀 잡을 법한 그런 포텐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자원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일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캘거리 트레이드 할 때 항상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크레이트 콘로이 GM, 그러니까 단장이 부임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행일치의 달인입니다. 네, 언행일치를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카드리 어저께 제가 이제 한 내용에서 셀러리 캡 한 자리 더 덜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결국 썼습니다. 카드리의 셀러리 캡을 140만 달러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세 자리 다 채웠네요. 세 자리 다 채웠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이유는요. 이거 25, 26인데? 26, 27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데르손이랑 마르크 스트라임 계약은 그 이제 부담해준 계약은 이제 올해 끝납니다. 25, 26이에요. 25, 26. 말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저께는 잘못됐나? 어쨌든 올 시즌으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면은 안데르손이랑 마르크 스트라임 캡 덜어준 거는 없어집니다. 당연히 그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 트레이드로 보내줄 때, 예를 들면 뭐 콜로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선수들 보낼 때도 뭐 조금 셀러리 캡 덜어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영리하게, 예, 팀 그냥 이제 본인이 그냥 GM 제너럴 매니저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장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카드리 영입을 하고 이제 4라운드 지명권도 어쨌든 하나 받아왔는데, 어쨌든 메인은 카드리겠죠. 다시 한번 콜로라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콜로라도가 178경기에서 58골 97어시스트 155포인트를 뽑아내면서 사실 콜로라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라인 센터로서 많이 출장을 했던 기억이 나고, 경기력도 상당히 뭐 괜찮았었죠. 실제로 뭐 기록 그냥 1차 기록만 딱 보셔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인데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더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더 좋은 그런 경기력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기록 보시면은 2020년에 15경기 18포인트, 뭐 21 시즌은 뭐 몇 경기 출장 못했는데 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16경기에서 7골 8어스 15포인트, 거의 경기당 1포인트 가까운 느낌으로 이제 뽑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경기당 평균 포인트를 살펴보시더라도 정규 시즌에는 지금 0.3골, 0.41어시스트, 0.72포인트. 왜 0.3이랑 0.41이 왜 0.1이 늘어났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이 소수점까지 뒤에 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합했을 때는 결국은 0.72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0.37골, 0.48어시스트, 0.85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 캠 때문에 이제 제 전체 포인트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조금 더 경기력, 이제 성적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뭐 콜로라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1순위까지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느낌이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변수 창출을 이 선수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좀 상대방을 좀 껄끄럽게 하는 플레이에서도 이제 창출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거 말고도요. 그런 부분 말고도 페널티 유도를 올 시즌 굉장히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를 유도한 게 25번이나 유도를 했는데 이게 NHL 전체 7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NHL 전체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물론 올해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면에서 이렇게 콜로라도한테 파워플레이를 내줬을 때 뭔가 좀 골을 확실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뭔가 골이 기대가 되는 느낌. 쉽게 뭐 콜로라도한테 파워플레이를 떠먹여줬을 때 뭔가 쉽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데미지도 많이 입는 편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카드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모습에서 좀 돋보이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국면에서 카드리가 페널티를 이제 유도를 딱 하나 해내면서 파워플레이를 콜로라도 딱 가져왔을 때 거기서 이제 또 쉽게 골 넣으면서 분위기가 한 번에 넘어온다라든가 그런 느낌에 도움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콜로라도 센터진이 좀 여전히 좀 매력 있게 됐어요. 지금 카드리를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제가 이제 루아 선수 영입을 했을 때도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맥키넌, 넬슨, 루아, 드루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루아 선수가 3라인 센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센터지는 요렇게 뭐 다들 이제 센터들 페이스오프 능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뭐 공수 양면에서 기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선수니까 뭐 맥키넌은 이제 수비가 조금 그렇다라고 해도 뭐 공격이 초월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선수가 카드리가 마무리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예요. 슈팅 툴이 괜찮은 선수라서 통산 슈팅 퍼센티지가 10.8% 나쁘지 않죠.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이런 과정에서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윙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사실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뭐 센터진도 괜찮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루아라든가 드루리 같은 친구들을 윙으로 빼면서 카드리를 센터로 쓰기보다는 지루 같은 느낌으로 그냥 윙으로 쓰는 거예요. 윙으로 쓰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페이스오프 두 번째 페이스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들어가가지고 페이스오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 위치에서 페이스오프는 뭐 카드리가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윙으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나 슈팅 툴이 좋은 선수들은 또 이제 윙으로 활용을 했을 때도 파괴력을 상당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걱정해야 될 부분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카드리가 좀 예전 같은 수비 기여를 요즘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예전 못한다라고 봐야죠. 예전같이 이제 그런 느낌에서 결국 이제 좀 수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같이 기여가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캘거리에서도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콜로라도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카드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투웨이 성향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괜찮지만은 이제 수비에서도 이렇게 상대방 껄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리딩이라든가 이런 거 잘해가지고 결국 전반적으로 수비에서 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지만 요즘 카드리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비에서는. 공격은 여전히 괜찮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콜로라도에서도 좀 수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조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선수도 좀 의욕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게 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같은 때에서도 결국 이제 좀 성질 컨트롤을 좀 잘 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던 적이 상당히 많았죠. 그죠? 토론토 시절에도 그랬었고요. 콜로라도 시절에서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 좀 이제 속된 말이긴 하지만 좀 야마도래가지고 이제 막 진짜 그 출장 정지당하고 뭐 이래버리면은 또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정말 탑 오브 탑을 노리는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살아있고 페널티 유도하는 부분에서 변수 창출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콜로라도가 또 2022년 사실 2022년 우승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2023년 이후로부터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좀 오명을 씻고자 하는 움직임 자체는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좀 그동안 부족했었던 이런 피지컬 툴 보완을 하는 선택이라든가
좀 이제 상대방을 껄끄럽게 하는 유형의 선수들을 좀 보강을 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이제 정말 스탠리컵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될지는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콜로라도가 과연 어느 성적을 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아마 제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팀별 좀 총지편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오프 커버리지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